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25만 주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만 원대 회복을 앞두고서 좀 매물이 좀 나왔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조금 이제 나쁘지 않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제 한 18만원 부근에서 21선 이제 부근 위에 있던 가격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좀 수급상에 좀 이제 다시 매도세가 외국인 쪽으로 좀 나왔죠.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신제품과 추가적인 어떤 성장을 본업에서 하는 흐름들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바이오시밀러는 뭐 경쟁이 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도까지 지금도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십 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으로 성장을 당분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건의 어떤 시장 흐름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 한국, 뭐 영국, 일본, 미국 포함해서 여러 이제 규제기관을 통해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이 판매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올 하반기 좀 판매를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 쪽으로는 물량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항암제 라인에서 트룩시마 그 다음에 호주마에서 세 번째 이제 항체 의약품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과 수익선에서 상당히 좀 기대하는데 다만 이 베그젤마는 이제 퍼스트 무브라든지 패스트 팔로우 입장은 아니고요. 이 경쟁력을 조금 이제 다른 입장에서 포인트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과 이 가격의 어떤 경쟁성으로 기존에 구축했던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지가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되죠. 그리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규모의 거의 9조에 가까운 어떤 블록버스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6월 달에 그 EMA, CMP에서 이제 그 승인 권고를 받고요. 8월 달에 EC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 허가를 받고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FDA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는 이제 뭐 유럽과 일본 요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개보 본봉이 좀 나기 좀 아쉽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 3월 달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미크론 이제 변이 이슈에 대응이 좀 안 된다 해서 공급이 중단되었고 변이 이슈에 이제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흡입형 이 칵테일 관련되는 부분에서 글로벌 3상을 유럽에서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려다가 상업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중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손상차손이라든지 이제 이 비용 관련되는 부분에 드러내는 어떤 부진을 엮었습니다만, 자, 2분기부터는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어떤 사업 호재로 이 수익성 관련되는 회복을 이제 30% 초중반으로 다시 또 돌아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돼서 8월 달에 21만 5천원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 9월 달에 다시 또 16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베그젤마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 이 암젠이라든지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먼저 이제 선점해서 여기가 거의 한 70% 넘게 하고 있고 기존 이제 아바스틴이 한 25%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쟁력이냐? 아바스틴은 이제 후발주자이만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도 그룹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이 부분으로 얼마만큼 이제 먹혀드느냐가 이 베그젤마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이제 직판 체계를 구축했던 부분들을 이 베그젤마를 통해서 또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죠. 연내 이제 출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국가는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 이제 협의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출시 이후의 성과도 어떻게 될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이나 전반적으로 퍼스트 무브나 이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었을 때 경쟁력이 얼만큼 나오는가도 상당히 어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임입니다. 그래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무버보다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과 유통망 개선을 직판으로 했을 때의 어떤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호주마가 일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이제 가반을 좀 넘는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베그젤마의 어떤 선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연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미국에 출시가 또 이제 가능해지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상호교환성,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휴미라와 같은 고농도 형태로 지금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경쟁력, 여기에다가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인터체인저블은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을 처방을 했더라도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됐다면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할 때 이제 유플라이마로 변경해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의사가 이제 휴미라를 하다가 이제 유플라이마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죠. 휴미라는 지금 넘버원 이 의약품입니다. 전체 매출 규모가 27조인데요. 미국에서만 한 21조가 넘는 어떤 규모니까 향후에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를 하느냐,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의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 거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고농도와 이런 인터체인저로 관련된 확보를 위해서 이런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고,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지금 계속 이제 호재가 났는데 좀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나서 좀 아쉽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된 뭐 이야기입니다만,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베그잘마까지 미국에서는 4종, 유럽에서는 6종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놔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인터체인저블은 휴미라를 투약하던 환자가 이제 유플라이마로 바꿔도 투약해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교환성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20개 정도 바이오시밀러에서 승인받은 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이 승인을 받는다면 시장 확대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유럽과 미국 내에서 유플라이마 상호교환성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승인 이후에 시장 점유율에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시장이 이제 또 오늘 바이오주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강한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21선을 좀 넘어가서 18만원대를 넘는 흐름을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요. 의외로 또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개인들은 좀 받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런 수급상의 어떤 변화가 또 나오면서 21선을 좀 내려오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17만 3천원 정도까지 내려왔죠. 아침에 이제 개법이 되어서 시장과 좀 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오전까지 이어졌고요.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런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또 여실히 또 보여주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외국인들이 25만 주 넘게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과 기관들이 좀 뭐 매수를 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을 내일 이제 수급이 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21선 부근에서 좀 버티면서 이걸 다시 제끼면서 18만원 올라가는지,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어떤 흐름의 추세가 다시 또 이제 좀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하락 추세의 어떤 흐름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줄였는데, 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추세가 강하게 이제 올라가느냐,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 지점인데 이 옆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을 16만원대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다운 반등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는 있지는 않는데요. 좁은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중심선과 이제 상단과 하단이 지금 플랫형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10월 달에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과 이제 시장의 어떤 반등 흐름에서 같이 이제 동조를 할 수 있는 흐름을 이 중심단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18만원대 이하는 좀 저평가 흐름들을 했는데 18만원 부근에서는 좀 단기 차익을 하는 어떤 흐름이 났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회복을 할지가 이번 주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그래서 18만원대 회복이 이번 주에 나타나는지를 관심사를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